시커멓게 다 처리가 돼야 한다고요. 자, 저 시커멓게 되는 영역은 어딜까요? 다 차지하고 있네요. 픽셀 레티오를 2 이상으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저는 파이어폭스에서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를 2 이상으로 했더니 우리가 지정한 크기 안에 이미지가 얘 2배짜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하면 얘가 들어오게끔 작성을 할 거예요. 다시 클릭하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를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jQuery나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했던 거와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얘를 클릭을 하면 왼쪽에 있던 메뉴만 들어왔지 오른쪽에 원래 보던 화면이 오른쪽으로 밀리진 않았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밀리게끔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자, 완료된 화면을 보면 어쨌든 기존의 화면 위에 검게 덮어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작성한 거에는 여기 코드가 조금 비율이 안 맞아서 보기 좀 그렇지만 이번에는 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죠. 자, 포토샵 파일을 보고 일단은 요 화면이 나오게끔 CSS를 다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완료본을 보면 여기에서 줄였을 때 지금 얘들이 비율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높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에서 어떤 기기에서 보든 간에 왼쪽에 메뉴를 클릭을 해서 얘가 나오면 이 하단의 메뉴가 여기 부분을 다 쓰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포토샵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파일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50%를 줄인 뒤에 50%로 되어 있는 걸 보셔야 되겠어요. 내비게이션의 옵션이라는 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CSS를 적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큰 내용은 같이 조금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타일을 잡는 거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편의상 어사이드는 디스플레이 난을 걸어놨던 상태예요. 그거를 일단 보이게 하고 얘처럼 나오게 기본적인 스타일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CSS 점. 자, 우리가 CSS에서 지금 왼쪽에서 나올 부분이 이 aside인데 이 aside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난 걸어놨다고요. 이 aside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 가서 초반에 했겠죠? 예. aside 내비게이션 부분에 가서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난을 지워 주세요. 저장하고 화면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나오고 있을 건데 얘가 자, 완료본을 보면 제가 지금 스크롤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지금 스크롤을 하고 있지만 왼쪽의 메뉴는 요지부동 안 움직입니다. 제가 스크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얘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가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화면에서든 이걸 클릭하면 얘가 상단의 고정을 그리고 화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는 이 어사이드의 포지션이 픽스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에 딱 붙어 있고 높이를 줄 건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바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텀에 0 하고 백그라운드도 줘볼까요? RGBA 해서 검은색에 0.8 정도 해볼게요. 너비도 일단 좀 있어야 되겠죠? 너비도 줘보겠습니다.
지금 임시로 지금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이렇게 검은색의 배경을 넣어 봤습니다. 됐습니까?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얘를 클릭하면 나오고 클릭하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대요. 이 움직이는 건 우리가 jQual에서 안 할 거고요. 우리가 위에 누굴 만들었던 것처럼 위에 얘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검색 누르면 검색창이 나오는 이걸 만들었던 방법과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jQual에선 일 하나만 시킬 거라고요. 얘한테다 클릭을 하면 저 나올 녀석한테다가 우리가 액티브를 넣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액티브가 있으면 나오라, 액티브가 없으면 들어가라 라고 해서 jQual에선 하나만 시킬 거라고요. 그럼 얘도 지금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는 이 녀석도 jQual에서는 일을 하나만 시켰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다가 자 지금 우리가 위에 검색을 만들 때 요거 검색을 만들 때 클릭을 하면 누구한테다가 나올 녀석한테다가 클래스명 액티브를 넣었었어요. 움직일 녀석한테다가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으면 아래로 내려와 라고 미리 CSS를 잡아놓고 jQual에서는 클래스명만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했다고요. 같은 형식으로 할 건데 요번에는 지금 누가 나온답니까? 이 어사이드가 왼쪽에 숨어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완료본을 보면 어사이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움직여야 되냐면 이 기존 이 몸통 있지 않습니까? 이 몸통도 옆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jQual에서 아까 얘를 움직일 때 폼에다가 액티브를 넣었던 거는 얘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지금 완료본을 보면 얘를 클릭했을 때 둘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얘도 바디도 움직이고 누구 지금 들어올 이 어사이드도 움직여야 된다고요. jQual에서는 클릭하면 클래스명 액티브 뭐 이런 거를 넣어줄 거지만 지금 아직 jQual까지 안 갔으니까 HTML 상에서 미리 클래스명을 넣을 거예요. 클래스명을 누구한테 넣으면 이 어사이드와 누구 바디를 한꺼번에 움직일까를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클래스명을 누구한테 넣으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일까?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을 누구한테 넣으면 되시겠습니까? 바디도 움직여야 된다잖아요. 그죠? 바디에다가 넣어 놓으면 바디에다가 특정 클래스명 쓸게요. 임시로 쓰는 겁니다. 지금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을 넣읍시다. 지금 HTML의 바디에 임시로 액티브를 넣고 있습니다. 얘가 있을 때 스타일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디에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을 때 바디 자체도 움직이고 또 누구도 움직여야 된대요. 바디 자체도 움직이고 어사이드도 움직여야 된다고요. 자, 바디 자체도 움직이고 어사이드도 움직이게끔 클래스명 바디에다가 액티브를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통째로 얼마큼 움직이게 할 거냐면 CSS에 가보면 제가 너비를 어사이드 너비를 80% 했어요. 그럼 얘가 온전히 나오면 바디도 얼마큼 움직여야 됩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바디에 액티브가 있으면 누구? 얘 자체가 움직이게 하겠다고요. 자, 얘가 움직이는 과정도 보여야 되니까 바디에 가서 바디 자체에 뭐라고 해줄 거냐면 지금 제가 레프트 값을 이렇게 80% 줄 건데 이래봤자 얘는 안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바디에다가 아무 속성도 없는데 레프트 값을 줘봤자 움직이질 않습니다. 레프트나 라이트나 이런 절대 값들은 포지션이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디에 가서도 바디의 원본에 가서도 포지션을 주시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바디에 가서 얘 자체가 원래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값을 80으로 이동해 라고 하는 거니까 포지션을 렐러티브를 주신다고요. 원래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 라고 해서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실게요. 자, 렐러티브에서 원래 있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디에 뭐가 있으면 내려가서 액티브가 있으면 80%로 움직이래요. 그럼 얘도 움직이는 과정이 보여야 되니까 텐션도 걸지요. 0.4초 정도 걸어볼게요.
자, 됐으면 이제 또 누구도 움직여야 되냐면 어사이드도 움직여야 된대요. 바디에 뭐가 있으면 바디에 액티브가 있으면 누가 움직인답니까? 어사이드가 움직인대요. 어사이드도 레프트 값이 지금 얘는 열기 전에는 얼만큼 왼쪽으로 밀어 놓을 거냐면 얘 크기가 지금 너비가 80%라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 놓을 거냐면 레프트 값을 마이너스 80% 해놓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80% 이렇게 해놓습니다. 어사이드가 왼쪽에 아무 속성 바디에 액티브란 클래스면 없으면 어사이드는 왼쪽에 80% 자기 크기만큼 왼쪽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일 거라고요. 안 보이는데 바디 액티브가 들어오는 순간 보이게끔 0으로 바꾸겠다고요. 어사이드는 왼쪽에 완벽하게 숨어 있다가 바디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면 어사이드가 들어오게 하겠다고요. 얘도 바뀌는 과정을 똑같이 보이게 할 거니까 트랜지션을 걸지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바디가 밀려 있죠? 오른쪽으로. 바디에 HTML 지금 저장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HTML에 액티브 넣어놨어요. 바디에 액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가 있을 때 바디가 왼쪽에서 80% 들어와 어사이드도 80% 있다가 0으로 들어와 라고 해서 화면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가로 스크롤이 생겨요. 요거 이 가로 스크롤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기게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디에 지금 내용이 지금 바디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이면서 이만큼의 여백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원래보다 저만큼의 너비가 생겨버렸으니까 얘가 가로 스크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가로로 넘치는 건 지금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디에 가서 오버플로우를 가로축의 방향만 히든 할 거예요. 오버플로우 X에 히든 하십니다. X가 가로축이니까 가로축으로 넘치는 것만 가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가로 스콜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일을 잡아보자고요. 누구의? 어사이드의 스타일을 잡아보시겠습니다. 자, 어사이드의 스타일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포토샵을 보면 자, 지금 얘가 이만큼의 공간과 이만큼의 공간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비율대로 좀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얘의 사이즈를 고정하고 나머지는 얘를 써라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사이즈를 고정을 해볼까 해요. 얘가 너비가 140, 높이가 145, 밑에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1대3 정도로 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보면 얘가 하나인데 하나, 둘, 세 개 정도 하면 대략 비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둘로 구분한 다음에 작성을 해보죠. 색깔 확인할게요. 자, 지금 이 리스트의 색깔은 여기까지만 리스트고요. 여긴 리스트의 배경이 아닙니다. 지금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들어왔어요. 이렇게 줄여보면 여기까지가 리스트고요. 여기는 얘의 배경이라고요. 요거의 배경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걔가 누군가 배경까지는 설정을 해봅시다. 색깔 확인하시고요. 이게 누구의 배경입니까? 어사이드 안에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헤더와 컨텐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얘들의 색깔을 주시겠습니다. 어사이드 안에 헤더, 백그라운드 주시고 어사이드 안에 클래스명 컨텐트 배경 확인해서 주시죠. 자, 이렇게 배경을 확인해서 주었습니다. 아까 어사이드에 임시로 줬던 배경은 뺄게요.
어사이드에 임시로 줬던 배경은 빼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포토샵에서 확인했을 때 얘의 높이가 1일 때 나머지가 3의 높이를 가지도록 하래요. 위의 높이가 1일 때 나머지가 3의 높이가 되도록 CSS를 작성을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높이가 얘의 높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얘의 높이는 3이 되게끔 스타일을 잡아봐 주시겠습니다. 자, 높이를 1대 얘가 1을 쓰면 나머지가 이거의 3배 정도의 높이를 쓰게 하래요. 지금 제가 배경을 분명히 누구한테 줬습니까? 배경을 어사이드에 좀 가볼까요? 어사이드에 가보면 일단은 어사이드가 높이를 다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 좀 해볼게요. 검사해서 어사이드에 가봅니다. 어사이드가 우리가 바텀 0이라는 걸 넣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가 화면을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분명히 컨텐트에는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컨텐트는 당연히 지금 높이를 다 안 쓰고 있습니다. 요만큼만 쓰고 있다고요. 안에 요 컨텐츠의 내용의 높이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의 만약에 제가 이게 지금 이 비율대로 높이를 늘리고 줄이는 건 우리가 지금 플렉스를 쓰고 있으니까 플렉스를 쓰면 굉장히 쉬울 거란 말이죠. 이 두 개의 부모가 누굽니까? 어사이드고 어사이드에 가서 플렉스를 쓰겠다라고 하면 헤더와 섹션을 플렉스의 아이템화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어사이드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써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얘들의 비율을 넣어보자고요. 어사이드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줬습니다. 어사이드 안에 자식 요소 2개를 플렉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내려와서 헤더에 가서 네가 그러면 1의 비율을 써, 컨텐트 네가 그러면 플렉스 해서 3의 비율을 써 라고 해서 화면에 보면 이게 세로로 나올 리가 없죠. 가로로 나오죠. 이거의 방향을 뭐로 바꿔? 기본 방향이 플렉스의 디렉션이 로우니까 가로로 나오는 걸 컬럼으로 바꿔서 세로로 바꿔야죠. 누구한테 가서? 부모한테 가서 플렉스의 디렉션을 뭐로? 컬럼으로 바꾼다고요. 이렇게 하면 몇 대면? 1대 3의 비율을 쓰시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한 가지 더 보고 가지요. 자, 우리가 지금 임시로 body에다가 active라는 클래스명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완료본하고 다시 한번 비교 좀 해보면 완료본은 지금 얘가 나왔을 때 오른쪽에 이 화면 있죠. 여기가 완전히 시커멓게 되고 있어요. 100%로 좀 다시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다 처리가 돼야 한다고요. 자, 저 시커멓게 되는 영역은 어딜까요? 메인이라고 봐도 되고, 헤더가 없는 페이지에서도 헤더가 없는 페이지에서는 얘를 누를 수조차 없겠구나. 그 위에 올라와야 된대. HTML에는 저렇게 검게 처리된 부분이 없으니까 저는 누구한테 처리를 할 거냐면 바디에 액티브가 있으면 얘의 바디에 가볼게요. 애초에 바디 뒤에도 뭐가 있냐면 써보겠습니다. 애프터 해볼게요. 바디 뒤에 애프터를 만들고 컨텐트 공간을 만들고 얘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이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할 거니까 앱솔루트로 해볼게요. 픽스드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니까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을 전체를 다 차지하게끔 써보자고요. 검은색의 오페서티를 줘볼까요? (80% 줘보겠습니다). 자, 얘가 언제 나와야 되냐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한번 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돼 있고 위로 올라가는 얘기가 없구나. 화면 좀 볼게요. sorry. 탑. 다 차지하고 있네요.
자, 얘가 언제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저걸 클릭했을 때 나와야 돼요. 요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와야 하니까 얘는 언제 나온다고요? 지금은 안 보이다가 오페서티 0이다가 볼게요. 이렇게 없다가 바디에 뭐가 있으면 바디에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그 뒤에 만든 누가 애프터가 오페서티가 1로 다시 올라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바디에 클래스명 액티브를 넣어 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작성한 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검은색이 위에 올라오게 해놓고 오페서티를 0으로 해서 안 보이게끔 했지만 실체가 있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바디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 위에 지금 이렇게 고스란히 포개져서 올라와 있는 거라고요. 링크를 누가 막고 있어요? 바디에 애프터가 막고 있다고요. 그 어디에도 링크가 클릭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오페서티 플러스 모두 있어야 됩니까? 포인터 이벤트를 난으로 하거나 또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오페서티만 낮추는 게 아니라 뭐까지 비저블리티까지 없애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비저블리티를 히든으로 했다가 얘를 비저블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애초에 비저블리티만 넣어줄 것이지 왜 오페서티를 넣어주냐? 바뀌는 과정이 쓱 보이게 하려고요. 쓱 보이게 하는 건 트랜지션을 거는 건 우리가 누구한테만 걸 수 있냐면 이 숫자가 바뀌는 거에만 트랜지션을 걸 수가 있어요. 이 글자 값, 문자 값이 히든에서 비주얼로 바뀌는 건 트랜지션이 안 걸린다고요. 그냥 퍽 나타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오페서티가 0에서 1로 바뀌는 과정이 마찬가지 트랜지션이 걸려야 되니까 0.4초에 걸쳐서 트랜지션을 걸어주면 얘가 트랜지션이 먹는다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링크를 막는 방법은 비저블리티 히든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포인터 이벤트에 난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비저블리티를 써봤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이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HTML에 클래스명이 없다면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링크에 이렇게 손가락을 올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온다고요. 비저블리티 히든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 있지만 안 보이게 완전히 안 보이게 돼 있으니까 히든 되어 있는 거고 다시 액티브 살려서 브라우저 화면 보면 여기에 링크 지금 부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링크가 안 걸린다고요. 그냥 포인터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포토샵을 참조해서 어디에 스타일을 잡아 주시냐면 여기에 스타일을 잡아 주십시오. 얘의 스타일을 잡아 주세요. HTML 코드를 좀 바꿀게요. 왜 바꾸냐면 우리가 지금 레티나 이미지를 이용해서 화면에 깔끔하게 보이는 거를 레티나 JS를 이용해서 지금 구현을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도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백그라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울게요. H1 해서 얘를 로고로 하겠습니다. A라고 클릭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H1이라고만 할게요. 그러면 얘를 H2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다가 H1 자리에 그림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그림이 오게 하래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는 뭐를 반영해 줘야 돼? 레티나 이미지가 반영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CSS를 그렇게 작성해 주세요.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에서는 누가 나오게? 이미지 폴더에서 가보면 픽셀 레티오가 1일 때는 누가? 척크의 빅 얘가 나오게 하시고요. 요거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고해상도의 디바이스에서 오면 백그라운드로 얘가 아니라 누가? 이 2x짜리가 나오게 CSS를 작성해 주세요. 기본적인 PC에선 76짜리가 나오게 하고
고해상도의 디바이스에서는 A2X짜리가 나오도록 여기 이 헤더 부분에 CSS를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가 레티나 라이브러리 할 때 배웠습니다. 반응형 할 때도 이를 먼저 배웠었고요. 작성을 해 보실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글씨만 나오고 있는데 글씨도 넣을까요? 여기에 글씨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척 프로파일 글씨 좀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에 이미지라고 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글씨가 이렇게 나오고 있겠죠. 자, 저 글씨 대신에 이미지가 나오게 하시되 그게 레티나가 반영되게끔 해달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구의 배경을 지정하라고 하냐면 클래스명 로고의 배경을 지정을 해달래요. 사이드 안에 로고라고 해도 되고 그냥 로고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어사이드 여기에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로고에 배경을 지정하는데 일단 PC에서 접속을 한 유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저한테는 배경을 뭐를 보이라고 하고 있냐면 척의 빅이라는 이 PNG가 보이게 하래요. 76의 76 사이즈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스명 로고는 H1이에요. H1에다가 지금 배경을 지정하고 있고요. 요 크게 딱 맞게 나오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볼게요. 이미지스 안에 척의 빅의 PNG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클래스명 로고는 블록 요소니까 잘 나옵니다. 나올 건데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볼게요. 네, 글씨랑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글씨 나오지 말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하신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얘가 모바일에서는 뭐로 나와야 되는 거냐면 척의 빅의 A2X가 나와야 된대요. 지금 상태에서 검사하고 모바일 기기로 보면 얘가 여전히 누굽니까? 우리가 바꾸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척의 빅의 PNG라고요. 76의 76짜리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 얘가 모바일에 들어왔을 땐 2배짜리 이미지로 보여야 된다니까 바로 밑에다 그냥 미디어 쿼리를 써볼게요. 미디어 쿼리. 자,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 기기의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에서는 저 클래스명 로고의 배경을 척의 빅의 2x짜리로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웹킷은 벤더 프리픽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모바일 기기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엔진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 우리가 너비가 768 이상인 거 할 때 min with 768 하는 것처럼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 그러니까 min 써야 되는 거고 디바이스의 뭐 픽셀 레티오가 뭐 이상인 거? 2 이상인 거라고요. 2 이상인 거에서는 클래스명 로고의 배경을 뭐로 처리하라고요? 얘의 배경을 뭐로? 이게 아니라 A2X짜리로 지정을 한다고요. 얘가 빅의 2X짜리로 지정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만약에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했고요. 픽셀 레티오를 2 이상으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저는 파이어폭스에서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를 2 이상으로 했더니 우리가 지정한 크기 안에 이미지가 얘 2배짜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저 큰 거를 어디에다 구겨 넣어야 됩니까? 요 76의 76 사이즈에다 구겨 넣어야 된다고요. 얘를 할 때 핵심은 지금 백그라운드에 뭡니까? 사이즈라고요. 그냥 밑에다 써볼게요. 백그라운드에 사이즈를 76에 76에다가 구겨 넣어야 되겠다고요. 또는 100% 100% 하셔도 됩니다.
이 속성이 계속 어디에도 유지될 거니까 여기에도 유지될 거니까 여기에나만 써놓으면 되시겠다고요. 저장하고 다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위에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여기 사이즈라고 했더니 잠깐만요. 요즘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만 쓰면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리셋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바꿀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서 콕 집어서 걔만 바꿔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다 유지되다가 반복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다 유지되다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에서도 76의 76 사이즈의 배경이 152의 152짜리의 배경이 76의 76짜리에다가 구겨져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야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에도 요 큰 해상도의 이미지가 요 사이즈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위에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한 대 묶어서 쓰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지션하고 같이 쓰셔야 합니다. 포지션 뒤에 얘가 100% 있어야 한다고요. 저 자리에요. 얘를 지우고 이렇게 쓰면 되시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한꺼번에 쓰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나머지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지만 저 백그라운드 포지션과 사이즈는 반드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백그라운드 사이즈 쓴 건지 포지션을 쓴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운데로 오게 해야죠. 지금 가운데로 안 오고 있으니까 가운데로 오도록 CSS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왼쪽과 상단에 치우쳐 나오고 있다고요. 요거를 가로로 세로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센터 요 자리에 오게끔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누구의 안에 있는 걸 조절하는 겁니까? 헤더 안에 요 두 개가 세로 정렬, 가로 정렬 가운데로 있게 하래요. 사이드 메뉴 안에 헤더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보죠. 네, 여기 있네요. 사이드 안에 헤더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이 안에 있는 걸 또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 안에 가로 정렬해서 justify content center 해보고요. 세로 기준으로도 가운데 해서 online items center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요 두 개가 가운데 오지 얘가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네요. 내려오게끔 해볼게요. 그 안에서도 방향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에 오게끔 했어요. 어렵게 포지션을 잡을 필요도 없고 패딩을 주실 필요도 없고 플렉스를 쓰고 있으니까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리고 세로로 정렬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시겠고요. 잠깐만요. 여기에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군요. 다시 얘 톡을 좀 끄고 볼게요. 자, 똑같이 일단 화면에 닿치도록 했습니다. 마이 프로필의 스타일 잡으시면 되시겠습니다. 14픽셀의 흰색이고요. 위의 간격은 대략 13, 12 정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스타일입니까? 헤더의 H2의 스타일입니다. 잠깐만, 14픽셀은 바디에서 지정한 거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컬러만 지정할게요. 위에 간격 떨궈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더의 어사이드 안에 헤더의 스타일을 마무리합니다.